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4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선택한 그림책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별 3개의 전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서에는 Starry Messenger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본하고 지금 제목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1996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피터 시스이고요. 작품의 특징은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전기문이기 때문에 예, 그림책 장르로 보면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책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글의 중심, 보통 보면은 글은 중심적인 글 한 가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심글과 보충글 이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글은 이제 보통 그림책에서 얘기하는 글이 이어져 가고요. 보충적으로 주인공의 일생, 그 당시에 그 주인공이 살던 그 당시에 이탈리아하고 유럽의 상황,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 성당, 교황 이런 주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주인공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인용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보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중심글은 계속 그 같은 서체죠. 그리고 보충글이 두 가지의 다른 서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서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심글은 그냥 하나의 시점에서 보고 이제 글을 넘길 수 있는데요. 읽고 넘길 수 있는데 보충글은 그 방향이 바뀌어요. 독자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림책을 돌려서 봐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독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그림책은 독자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글은 내용이 네, 별자리에 관한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과학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 두 가지를 알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그림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림은 중세의 벽화를 보는 것 같은, 중세의 벽화를 생각나게 하는 아주 섬세한 펜화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를 중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 소개를 해보면요. 피터 시스는 수상 경력이 칼테콧 아너 3회, 네, 1996년, 1998년, 2007년에 걸쳐 3번의 아너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Best Illustrated by Book of the Year 상을 7회 수상하셨고요. 보스턴 글로브 혼 북 어워드를 4회 수상하셨고 가장 큰 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2012년에 수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싶고 그것을 분석해 보고 싶었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제가 감히 이것을 분석할 수 있을까? 진짜 이번엔 용기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무척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작품을 보면은 주요 작품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칼테꽃 아너를 받은 작품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티베트, 용이 사는 섬 코모도, 마들렌카의 생명의 나무, 장벽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갈릴레이의 전기문입니다. 네. 그 당시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갈릴레이는 교황의 궁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에 갇혀 죽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과연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발문을 보면은, 네, 제가 아까 이 그림책을 읽기 위해서는 별자리를 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친구들 생각에 별자리가 뭘까? 이 그림책에 나타난 이 그림들은 뭘 뜻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면 별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 자리, 뭐 물고기 자리, 염소 자리, 양 자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용 중간에 이제 지동설이 나오게 되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는 어떤 관계일까? 당시 사람들은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이는 둥글다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6살 후반부터 7살 되면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6세, 5세, 6세 되면은 네, 공룡에 막 미쳐가지고 계속 공룡을, 한글도 모르면서 공룡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읽어요. 네, 그래서 한글을 띄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예, 뭐, 몬스터, 뭐, 포켓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읽기 위해서 한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별자리까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별자리에 관심을 가져서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네. 뒷표지와 앞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앞표지 보고 뒷표지 보고 이랬을 땐 몰랐는데요.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탁 놓고 보니까 뒷표지하고 앞표지에 전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탁 보이는 것은 지금 벽돌 모양이 보이잖아요. 아, 벽돌? 성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저기서 지금 만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는 저 사람이 갈릴레오인가 보다. 만원경으로 지금 색깔이 파란, 짙은 파랑인 거 보니까 밤인데 밤에 무엇을 보고 있을까?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주위에 그림이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별자리는 아닌가? 이렇게 앞면지하고 뒷면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앞면지를 볼 때의 앞면지 그림하고 뒷면지 그림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우리가 면지 이러면 앞뒤 면지가 같은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왜 다를까? 그래서 보니 일단 색깔이 앞면지가 더 진하죠. 그래서 앞면지가 더 오래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앞면지의 색이 더 발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양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보면은 신전이 있나? 막 그런 것도 보이고요. 네. 에스키모인의 이글루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오른쪽 뒷면지에 보면은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열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잠수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 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런데 안 변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만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군데 다 시대가 변해도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앞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시대에 있었던 갈릴레이는 아닌가. 그럼 뒷면지에 있는 거는 갈릴레이가 돌아가셔도
그 이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네.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갈릴레오가 살았던 중세를 배경하고 있으니까 그 중세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된 색깔, 오래된 느낌의 색깔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왼쪽 여기 부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갈릴레이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요, 판권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자리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별자리입니다. 네, 여기에 염소자리, 사수자리, 정갈자리, 천칭자리, 처녀자리, 개자리, 쌍둥이자리, 황소자리, 양자리, 물고기자리. 맨 왼쪽 그림입니다. 프롤레마이오스의 우주관 이래서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천동설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동설은 뭐라 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 예, 평평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뭐라고? 하느님께서 땅을 주춧돌 위에 든든히 세우시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평평하게 주춧돌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종교관이잖아요. 종교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지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에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저 먼 옛날부터 전혀 내려오는 대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면 서기 150년이 되는 프롤레마이오스의 시대에서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타로코스라는 분이 여기 처음 나오십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으니까 이분이 최초가 아니냐 이러는데 최초는 이분이세요. 아리스타로코스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예요. 그리고 다시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이분은 누구냐 하면요. 코페르니쿠스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 170년이 흐른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요. 그리고 보시면 이 당시에 지금 갈릴레오가 살던 당시에 천문학의 흐름이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그림에 보면 정말 이래 눈 감고 이게 천사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있다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은 코페르니쿠스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찾아봤지 않겠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기록만 했지 이 사실을 갖다가 밖으로 말씀드릴 엄두를 못 냈다고 해요. 뒤에 사탄의 죽음의 그림자가 있죠. 네, 기록만 남기고 죽음이 무서웠죠. 누군가가 종교에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당시 이탈리아와 주변국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칠리아 섬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프랑스하고 여기 주변국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림책을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죠. 네. 자, 당시에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이탈리아는 몇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나라들은 각기 다른 법률과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대단히 컸다. 이 무렵에 이탈리아에는 위대한 미술가, 음악가, 작곡가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림책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PPT로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1564년 2월 15일 날 갈릴레이가 탄생하였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 음악과 수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 다음 1564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돌려야 되죠. 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12야 중에서 나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피사라는 곳에서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의 이름을 갈릴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인종의 아기들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포대기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구분했는가 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란색은 남자아이. 그리고 약간, 예, 노랑빛 나는 거는 여자아이인가 봐요. 네. 그리고 포대기 위에 지금 뭔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네, 눈이 반짝이는 아이가 어디 있나요? 네, 별을 관측하기를 좋아하는 갈릴레이의 포대기가 별처럼 반짝거리고 있죠. 네, 그 아이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 옆에 그림입니다. 옆에는 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갈릴레오가 11살 될 때까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대요. 네, 그리고는 피렌체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라틴어, 그리스어, 신학, 그리고 음악 공부를 하였대요. 자, 여기에 있는 도시가 피사고요. 피사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했죠. 그 다음에 피렌체고. 피사하고 피렌체는 그 지도를 놓고 보시면 가까운 도시예요. 두 도시가 가까워요. 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갈릴레이는 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호기심이 많았고 언제나 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장방형으로 나와 있는 이곳은 네, 광장입니다. 광장. 유럽은 광장을 끼고 도시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광장 문화가 있으니까요. 광장 문화라 하는 거는 시민들이 모두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장에 참여해서 여기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거기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 문화가 있고요. 이 광장 문화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요. 네. 광장의 집들 사이에 있는 이 광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놀이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들하고 유사한 게 있고요. 네. 또 아닌 거 전혀 다른 우리들 보지 못했던 그런 놀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놀았던 네,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림을 그릴 때 말이에요. 우리는 어른들의 그림은 한 가지 시점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한 가지 시점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여기 지금 광장 안의 그림처럼요. 그런데 가장자리에 있는 그림들은 네 가지 시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림이 꼭 누워있는
듯한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시선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이게 지금 피터 시스의 작품 중에 마들렌카의 개, 이 두 작품에서 처음에 표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랑 같은 놀이 하는 게 어느 거가 있을까 찾아볼까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찾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여기서도 별 얘기를 하고 있는 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네. 그 다음 13쪽에서 16페이지입니다. 네. 1581년 갈릴레오는 피사 대학에 입학하였고, 네,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혼자서 수학 물리학을 공부했고, 25살에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1592년에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로 옮겼대요. 그리고는 갈릴레오가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칸을 질러난 이것은요, 세 개의 실험을 뜻해요. 첫 번째 이 실험이 흔들거리는 물체에 대한 법칙 발견, 이거 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법칙 발견. 예, 여기에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을 뒤집었죠. 네, 떨어지는 거는 네, 무게하고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속도로. 그 다음에 물에 뜨는 물체에 대한 논쟁이 세 번째 나옵니다. 오른쪽에 대한 그림을 보면 또 글이 이렇게 그림책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글을 읽게끔 또 되어 있죠. 네, 네덜란드 사람이 망원경을 발명했다는 글이 나오고, 네,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별 세 개의 전령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매일 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펴보고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기록했고, 네, 그리고 별 세 개의 전령이라는 책을 펴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은 보면은 깜깜한 밤에 달을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지만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칠거칠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달이 초승달에서 그 다음에 반달에서 그 다음에 보름달에서 다시 하얀 달로 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관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새롭게 알아낸 천문학적인 사실들에서 시작된 논쟁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한편 그 반대의 가설을 효과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는 주피터, 네, 목성입니다. 목성에 관한 관찰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의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였다. 태양에는 검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흑점은 태양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매우 납작한 구름이다. 이래서 구름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이미 이분이 태양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을 발견해서 이렇게 궤도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맨 중간에 태양을 중심으로 머큐리, 비너스, Earth, Mars,
주피터, 그 다음에 세턴, 이렇게 지금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하는 걸 발견을 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 그림에는 굉장히 그림은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림이 자꾸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긴 조금 더 컸어요, 뱀이. 그죠? 이 뱀은 무슨 뜻인가? 뱀은 지혜를 얘기한대요. 뱀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뜻은 이곳에서는 지혜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학문이 지금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느라고요. 그 뱀으로 그 지혜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갈릴레오가 메디치 가문의 궁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되기 위해 파도바를 떠나서 피렌체로 갔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요. 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메디치 가문에다가 이 토성이죠. 목성과 메디치 가문의 별들인 목성의 위성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걸 메디치 가문의 별들이라는 이름을 써서 바치고 있습니다. 네. 메디치 가문이라고 지금 금방 나왔는데,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의 가문입니다.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피렌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준 가문이죠. 4명의 교황과 피렌체 통치자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제조업이나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예술, 문화, 학문, 교회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그 학문이나 예술에 꽃을 피우는데 이 메디치가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오른쪽에는 지금 지구를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하늘을 옮기고 있는 헤라클레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헤라클레스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네, 신화에 등장하는 분이죠. 그래서 아래 부분에 쓰여 있는 글은 갈릴레오의 책은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시회에 출품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었다는 굉장한 분이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뱀의 모습은 더 커져갖고 있죠. 네, 그리고네요. 갈릴레오는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새로 발견한 별들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와 그의 발명품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행진을 하고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1623년에 저서 황금 분석기를 출판했고요. 1632년에 저서 2가지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네. 갈릴레오의 여기 아래 부분을 보면 갈릴레오의 명성이 차츰 높아지고 여기저기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이고, 교회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갈릴레오의 이론이 성서나 옛 철학자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교회에 도전한 것처럼 보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당이죠. 성당에 도전한 것으로 보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봐요. 갈릴레오는 조그만한데 여기에 이 모습을 한 사람은 왕권이죠. 근데 여기 모습을 한 건 이건 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산탄젤로 성입니다. 이거는 성 베드로 성당하고 지하로 이제 연결된 곳인데 이곳 땅의 감옥으로 쓰이는 곳이 산탄젤로 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한 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뭐라 했냐면 갈릴레오는 자신이 두 눈으로 본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교황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네, 지금 이 새가 제 생각으로는 이 새가 독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탈리아 말로 카푸치노의 카프 있죠. 모자예요. 캡. 모자예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황금 모자를 쓰고 있는 교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갈릴레오가 교황에게 불려가서, 갈릴레오는 이렇게 작게 그려지고 이 성당하고 교황은 이렇게 크게 그려졌잖아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갈릴레오가 뭐라 하냐면, 나는 태양이 하늘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며 대신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 와도 지금 갈릴레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신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눈으로 받는 것도 믿지 마라 는 명령을 교황이 내리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오른쪽 장면에는 보면, 자, 믿지 말라고 하니 갈릴레오가 뭐라 하냐면, 감성과 이성, 지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강요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느님도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험이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부정하도록 요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교수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글에 보면 갈릴레오는 전통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에 보면 이렇게 사형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런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거대한 길이의 뱀은, 아까 제가 앞에서는 붉은 뱀이 이렇게 갈릴레오가 지혜가 늘어난다 하는 것을 뱀으로 표현했다. 그때 뱀은 지혜의 뱀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음을 나타내요. 자, 여기 종교재판소입니다. 종교재판소에 지금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추기경들입니다. 교황의 궁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레오의 눈 속에서 별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소에 법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등장해서 이 종교재판소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갈릴레오가 찾아냈던 별자리들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게 여기 사탄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점점 별자리가 사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그려놓고 내용에서는 눈 속에서 별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눈이잖아요. 시각이잖아요. 본 것을 말에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자, 여기서는 글에 뭐라고 되냐면, 토론에는 감각을 통한 경험과 명백한 증거가 바탕이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받는 거 말이에요. 눈으로 받는 거, 눈 감각으로, 시각으로 통해서 보았는 그 경험,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이 죄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감시를 받으면서 이 성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성 안에 보면은 예, 지금 여기 네, 갈릴레오가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병정들이 지키고 기사들이 지키고 있죠. 근데 여기 성의 모습을 보면 여기 네, 꼭 눈같이 보이잖아요. 네, 여긴 입 같고 입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성의 성문이죠. 성문인데 성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갔어요. 못 나오게끔 걸어 잠그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성문 바깥에 여기 물이 흐르죠. 이 물은 왜 흐르느냐 하면은 유럽에서는 네, 성 바깥에 이 물을 수로를 파가지고 여기에 굶주린 악어를 키워요. 네, 그래서 성문이 열리면은 여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드나들지만 성문을 닫았을 때는 적군은 바깥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벽을 타다가 여기 떨어져서 악어 밥이 되라고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네. 아니 옛날에 키웠었어요. 네. 그래도 성 안에서는 학문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글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늘과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갈릴레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장님이 된 뒤에도 심지어 죽는 날까지도 아무도 갈릴레오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갈릴레오의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지 않아요. 그죠?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서는 여기 지금 역사적인 일이 나오죠. 1633년 6월 갈릴레오 유죄 판결을 받았고 1642년에 갈릴레오가 사망하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예요? 1989년에 우주 탐사선 갈릴레오호가 발사되었다. 그 다음에 1992년에 갈릴레오가 사면되었다. 네, 그 지동설을 주장한 게 유죄였는데 지금은 사면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3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예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처벌했던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가 갈릴레오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옳았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분명히 옳았습니다. 네, 갈릴레오의 모습이고요. 갈릴레오의 무덤이 그 성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우주 탐사선이 가는 모습이고요.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은 별자리입니다.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게 별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별자리를 이 별자리 전령이라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기문을 썼기 때문에 별자리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 이 거대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제가 이 피터 시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한 걸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래도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많은 내용을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